이슈 분석 와의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 함께 분석해 보면서 투자 전략, 대비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금리 인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오늘 짚어주실 예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미국이 네. 밤에 지금 FOMC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지금 전문가들이 오늘 금리 인상을 어쨌든 기정사실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오늘 금리 인상을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6월 FOMC에서 사실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기정화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 내일 새벽이겠죠. 일단 미국에서 FOMC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자든 옐런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텐데요. 일단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일단 일정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이번 6월 달에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이번까지 진행하지만 다음 9월 달에도 과연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제 경제가 그만큼 괜찮아졌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경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마 금리를 내려가면서 이제 돈을 풀겠죠. 그래서 시장을 어쨌든 부양을 시키는 것이고, 어느 정도 풀어서 시장이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이제 풀어놓은 돈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주제로 정했고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것은 경기가 괜찮아졌다 내지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 회복감이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말도 맞는 것이 오늘 미국 보니까 또 사상 최고치 증시 마감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금리를 미국이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 여러 글로벌 국가들에 있어서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거다,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참 이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미국이 처음에 금리 인상을 하기 전부터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마치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비롯해서 이머니 마켓 경제 자체가 내려앉을 것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았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그냥 재밌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항상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주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승장의 정말 기본적인 요인이 항상 돼 왔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오버를 해서 생각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금리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예금이나 부동산 쪽인데요. 그쪽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은행 이용자들의 특징이고요. 그와 함께 부동산의 경우도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를 베이스로 대출 금리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데미지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사실 이게 너무 오버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사실 원래 은행이란 집단 자체가 자기들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 금리는 정말 천천히 올리고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금리는 정말 빨리 올려야 되는 게 사실 은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들의 주 수입원이 대출 이자니까 이해는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너무 오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지금 과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어떤 큰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일원화시키면 맞긴 맞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하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분명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리나라의 금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부분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돼 있고요. 사실 이번에 6월 달에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총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시사를 했었죠.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하나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어찌됐건 미국이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두 개의 은행이 있는데, 우리나라라는 은행보다 미국이라는 은행의 이자가 조금 더 높다면 당연히 누구든지 우리나라에서 돈 빼서 미국으로 넣는 건 당연하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일단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뭐 훨씬 더 안전자산인 미국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 뭐 우리나라와 미국이 만약 금리가 똑같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미국을 더 선호하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쪽으로 돈이 옮겨갈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가 IMF 때 외국인 자금이 정말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또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말 온갖 기사를 다 내보내는데 사실 그건 정말 오버된 부분들이고 자칫 양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좀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상으로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차손에 대해서 좀 방어할 수 있고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부분이 막을 수 있는데 만일 미국의 이자가 그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사실 최악이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금리가 나갈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잘 금리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번에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입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인데 만일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나라는 올해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한국은행의 판단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이런 시스템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뭐 환차손 방어 차원에서라도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리게 되면은 가계부채 부담도 그렇고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 제일 아무래도 큰 쪽이 그 부동산이 제일 크겠죠. 네네. 아무래도 부동산이 직접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제일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 제일 큰데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단 현재 지금 장기 대출을 받으시면서 이제 고정금리가 아닌 그 변동금리 쪽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더라도 이제 금리가 몇 년간을 두고 볼 때 이제 거의 배 이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번에 부모님께서 이제 이사를 또 새로 가시는데 제가 고정금리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린 상황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은 근데 은행 보면 지금 고정금리 금리가 높을 거예요. 당장 보는 금리는 은행에서 어쨌든 고정금리라면 자기들이 장기로 보면 피해이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아마 변동금리나 금리가 높을 겁니다. 하지만 고정금리 쪽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신 것 같고요.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변동금리 자체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일단 올릴 수밖에 없고 은행들이 일제로 대출금리 올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가계 이자 부담이 높을 것이고요. 최근에 사실 제 지인들도 그렇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변동금리 선택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자산의 대부분이 거의 7, 80% 이상이 부동산이나라는 정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언급드린 대로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부분이 단기간 내에 진행될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래 자산을 선택할 때 2, 30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는 지금보다는 무조건 높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변동금리 하시게 되면 부담이 높아지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유의하면서 투자 전략을 만들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부동산이 제일 좀 심각하다고 그랬었는데 일단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주식시장도 조금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안전자산은 채권이나 예금이 있겠죠. 비안전자산 그리고 위험자산은 주식이 있을 텐데 어쨌건 일단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높은 주식보다는 예금이나 적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하지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오늘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안전자산을 선호하던 사람들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 은행 쪽으로 넣자 하는데 이게 매도를 했는데 계속 주식가가 올라가고 계속 시장이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되겠다. 주식 좀 해야겠다 해서 돈을 빼서 넣는 그 타이밍 되면 항상 고점에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금리 올라가더라도요. 그냥 지금은 주식을 무조건 투자하셔야 되는 시점이니까 다른 쪽에 눈을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오늘 준비한 차트는요.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대세 상승장이죠. 딱 10년 전에 이제 상승장이 나왔었는데 코스피가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각각의 어떤 그 금리 인상 포인트를 제가 그 박스권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수는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사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밀리니 시장이 밀리니 주가가 밀리니 이런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금리는 어쨌든 시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과거의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 딱 10년 만에 돌아온 이번 랠리 기회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준비해봤고 제가 준비한 멘트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